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본시장 관련 내용이 상당수 담겨 있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대비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전문가 우리은행 김혜리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세금, 아까도 전 시간에도 세금 때문에 난리를 얘기를 했는데 주가 빠져서 그거는 그거고 주가는 주가고 근데 지금 이 세금 바뀌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막 여러 가지 바뀐다고 막 이 짤방? 네. 쇼츠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맞습니다. 이게 다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막 돈 조금만 보내도 네. 막 잡는다, 보내면 안 된다, 막 네. 이런 게 막 들어오고 있는데 진짜 맞는 건가요, 이게? 결론은 사실 SNS에서 말하고 있는 가족 간의 계좌 이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세청에서 AI로 다 잡아낸다. 이런 쇼츠나 아니면 SNS가 활발하게 지금 이제 퍼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국세적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개인 간의 현금 거래라든지 아니면 계좌 이체가 막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리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가족 간의 계좌를 다 열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7월 28일에 국세청에서 AI를 도입한 이제 탈세를 적발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고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AI를 이용해서 세무조사의 대상자를 이제 선정하는 방식은 도입이 됐고요. 1월부터 법인에 대해서도 도입을 했고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개인에게도 도입을 하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SNS에서 확대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세무조사 선정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그때부터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탈세 목적이라든지 어떠한 혐의점이 있을 때 법적 근거에 의해서 금융조회를 하게 되고 그때 했을 때 AI를 도입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전부터 금융거래 내역을 어떠한 혐의점 없이 국세청이 그냥 들여다볼 수는 없거든요. 네. 다만 이제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표라든지 신고 자료, 개인 같은 경우에도 개인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신고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거나 아니면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AI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때 문제점이 있을 때 비로소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조회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득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증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적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먼저 세무조사가 선정이 되거나 아니면 혐의점이 있을 경우에 금융조회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AI로 금융기관에서 거래하고 있는 내역을 국세청이 전부 전 국민 것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이 차별점이죠. 네, 그 부분은 이제 법에서는 정하고 있는데 금융거래 실명법 그리고 보장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개인의 동의 없이는 열어볼 수 없고 다만 조세 포탈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혐의점이 있을 때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공문을 발송해서 법에 근거해서만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확대되고 있다 이런 말들은 사실 잘못된 말이라는 점을 이제 짚어드립니다. 근데 왜 그런 내용 있잖아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네. 이렇게 입출금을 하는 건 다 보고가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는 금융거래정보원에 보고가 되는 거고요. 네. FIU라는 이제 약자를 써서 하고 있는데 금융정보위원회에서 이제 그 금융정보를 분석해서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 네.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금액 기준, 정량적 기준이 있고요. 1,000만 원이 안 되거나 1,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소액 거래라도 횟수가 의심스럽다. 그럼 의심 거래도 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FI에 보고되면요, 이제 거기서부터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혐의점을 FIU 정보분석원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관련 기관에 그 혐의점에 대해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정보 분석을 할 때 그 FIU 정보를 받아다가 그거를 또 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 거래라든지 고액 현금 거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건 이체가 1,000만 원이고 현금 빼는 건 얼마예요? 이체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제한이 없어요. 계좌 이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받는 사람, 수취인 모두 명확하게 금융자리에 남기 때문에 제한은 없고 현금을 인출했을 때 이 수표를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한 금융기관에 동일인이 일일 1,000만 원 이상 출금할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이제
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체로 1,000만 원 하는 경우에는 FIU를 안 들어가요? 그렇죠. 이체의 아. 경우에는 이미 그 거래 상대방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무조사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문제점이 있을 때 그걸 조회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히 개인 간의 거래를 금액과 상관없이 계좌로 이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 출금이라는 점이죠. 네. 정부가 3년 만에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지금 자본시장 관련 세제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가장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경제 강화 점에 초점을 받고요. 그다음에 민생 안전. 그리고 세 번째가 조세 세입 정상화입니다. 근데 이 정상화 항목이 한 5가지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말했던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법인세율 인상입니다. 네. 이게 가장 이제 전반적으로 법인세율이 구간마다 다 1%씩 1포인트씩 올라가는 점.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지금 0.5에서 0.2%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또한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지난 50억 기준이었던 것이 10억으로 다시 낮춰지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세입이나 아니면 거래 정상화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세부담을 증가시킨 요인들이고 민생 안전이라고 해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주거나 아니면은 자녀에 대한 공제 부분을 높여주는 부분도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세입 정상화 부분에 있어서 워낙 그 세금 부담률이 높아진다는 점이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그러게요. 거죠. 네. 여기서 근데 보통 이제 증권 거래세를 갖다 낮춰주면서 네. 나중에 이걸 0으로 만들고 대신에 이제 금투세를 거둘게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지금 저걸 다시 0.2로 올리면 이제 금투세는 안 하는 맞아요. 건가요? 금투세는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봅니다. 아, 그렇기 백지화된 때문에 거예요. 증권 거래세를 다시 정상화시키겠다. 이 방안이거든요. 근데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증권거래세, 우리 주식시장에서 장 내에 소액주주가 거래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과세하지 않고 있었어요. 네. 네, 원칙은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하는 것이 맞지만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침에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증권거래세는 매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거래세를 계속 낮추면서 자본시장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이었는데 그 부분이 점차 폐지로 가다가 다시 0.2%로 상향되니까 주식시장에서의 자본이 이제 유출되거나 아니면 거래가 줄어드는 위험이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요즘 유행하는 무슨 기기가 매매하는 것들, 네. 외국인이 들어와서 기계 맞습니다. 매매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거래세가 없어야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거래세가 생기면 오히려 이제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다 이런 거를 할 때 고려가 됐겠죠? 사실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 증거 그 기준을 낮추면서 국가에서는 오히려 부자 감세다. 그렇게 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상향해야 된다라고 이번 세제 개편할 때 그런 취지로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증권거래세 경우는 말씀대로 이 소액이든 금액이 크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가 일률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높임으로써 11조 정도의 이제 5년간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사실 증권시장에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솔직히 부자분들은 대부분 매매를 많이 안 해요. 네. 그래서 거래세를 많이 안 내요. 근데 네. 이제 개미는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매매를 많이 맞습니다. 하니까 실제로 세금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래세가 늘어나는 형식이 네.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쭤볼게. 이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한다라는 건 사실 반길 일이긴 해요. 맞습니다. 이게 네. 종합소득에 같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보니까 그 최고세율이 49.5%요. 현재는 지금 종합소득세 세율이 예. 49.5%까지 올라갑니다. 네네. 지금 현재 우리가 예.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지금.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49.5% 지방소득세 포함인데요. 네. 이 부분을 35% 그리고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39.5%로 최고세율로 이제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해도 그렇죠. 최고세율은 39.5%. 39.5%니까 어. 이제 11포인트가 낮아지긴 했는데 기존에는 이것을 25%로 한도를 분리과세 한다고 했었거든요. 높은 거네, 네, 더 실제로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을 보니까
기존의 25%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35%까지 올라갔고 네. 최고 세율인 종합소득세 49.5%와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11%밖에 낮아지지 않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배당주에 대한 그 기대감이 그러게요. 네,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반응이 있는 거죠. 네, 그동안의 그 배당을 유도해서 예.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그 배당을 많이 주게끔 기업에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또 분리과세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 25%만 원천 징수를 하면 29.5%를 받더라도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것 나니까 배당 소득 있는 많이 배당을 장려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39.5%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높다는 거죠. 분리과세 되더라도.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기대에 좀 못 미쳐서 그러게요. 네, 시장에서는 배당주에 대한 주가 하락도 좀 지금 동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런 이제 원래 월급 생활자들 밴드가 너무 옛날이다. 최고 세율이 뭐 이제 1.5 뭐쯤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올려준다 이런 거는 이번에는 아예 없었던 거죠. 네, 다른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직 반영이 되진 않았었죠. 그런 거는 네. 논의될 가능성이 아예 없나요? 지금 경우에는 보면은 그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게는 그 세제 혜택을 줬지만 오히려 그 고소득자하고 법인 쪽에는 과세가 더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최고 세율을 낮추는 것은 이번 개편안과는 방향성이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이 네. 고소득자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중위 가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으로 추진했던 그 고소득자 기준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낮은 선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배당 소득의 같은 경우에도 배당 소득 3억을 그러니까요. 넘는 분들은 39.5%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배당 소득세 3억이 높은 것 같지만 이 3억과 또 2천만 원의 구간은 또 20% 세율을 내야 되거든요. 네. 또 그렇게 되면은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 2천만 원의 배당 소득세를 받으려면 3% 배당을 한다고 했을 때 한 6억 정도를 갖고 금융소득을 투자했을 때 세금을 받게 돼요. 배당 소득을 받게 되는데 6억을 그러면 배당으로 배당 소득세를 받는 것을 장려하지 않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 원천징수 분리과세되는 세율을 낮춰줘야 그 부동산으로 가야 할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네. 세제 개편안은 전혀 그쪽하고는 결이 맞지 않는 내용이네요. 네,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 법인세 세율도 지금 최고 세율도 25%로 되돌리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22년으로 다시 회귀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법인세율 자체는 정부일 때마다 정부의 성격마다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3년간 법인세를 이제 1포인트씩 낮춰주면서 사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23%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4%, 25%가 최고 세율이다 보니까 외국에서에 있는 그 외국 법인과의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법인은 법인세를 더 많이 부담하고요. 근데 투자 의욕이 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법인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면 실제로 투자에 대한 그 포지션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도 낮아질 뿐더러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인력이라든지 노동력을 유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좀 낮아지니까 그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지고요. 현재는 좀 상고초려에 있잖아요. 저희가 안팎으로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이 경제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측은 법인입니다. 네. 법인들이 경제를 활성화시켜줘야 저희 경제가 다시 잠재 성장률이든 올라갈 텐데 법인세율이 이번에 1포인트씩 높아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동력을 그러게요. 좀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 법인세가 네. 올라가면 어차피 세후 법인 수익이 낮아지니까 주가도 네.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주가- 재투자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주가를 부양하지 않는 대책인 거죠. 주가 부양이 힘들어지는 대책. 네, 힘들어지는 대책. 자, 그러면은 지금 세제 개편으로 네. 지금 결국에는 정부의 뭐 세수 확대, 뭐 네.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증권거래세 아니면 지금 뭐 배당소득 쪽도 네. 마찬가지고요. 세입이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소득세는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앞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신용카드라든지 자녀 세액공제라든지 또 지금 만 9세
미만의 이하의 자녀에게 들어가는 예체능 학원비 같은 네.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15%또 확대됩니다. 이런 규정들이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많이 확충을 하면서 급여 소득이 낮거나 하는 경우에는 세제 방안, 그러니까 민생 안전을 위한 측면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제 산업 동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재투자하거나 재편을 할 때에도 세제 혜택은 있거든요. 하지만 임시투자 세액공제라든지 또 몇 개 종료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2025년으로 종료될 때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법인세율 높이는 1포인트 높이는 것과 더불어 법인의 그 세액공제가 안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실효세율이 또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돼 있는 세금들이 뭐 바뀔 거라고 그랬는데 네.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세제에 대한 내용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이유는 이제 대출 규제를 하면서 또 공급을 또 늘리면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기 위해서 여기에 또 세제 개편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혼란이 또 가중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들어있지 않고요. 또 사실 상속세율이 인하될 건지 아니면 공제가 확대될 건지 상속세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맞아요. 상속세, 증여세 부담도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개편도 빠져 있고 오히려 상속세의 경우에는 과세가 좀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그 영리법인에게 유증하는 경우에 예. 지금은 상속인이 법인의 주주일 때는 지금 그 상속인들도 상속세를 내게 돼요. 네. 네, 법인에게 이제 유증을 해도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이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이 배우자 그러니까 사위와 며느리가 갖고 있는 영리법인에 유증하게 되면 네. 이것도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네, 과세가 또 과세 대상이 좀 확대됐죠. 네, 과세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를 좀 더 명확히 했고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가업의 승계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네요, 이것도. 가업 승계 부분에서는 국세청이 그래서 별도로 예. 그 법안을 좀 더 확충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이 워낙 부담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을 편법적으로 안 내려고 하는 거에 대한 규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이커리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업 승계 중에서 베이커리도 약간 제조 쪽으로 음료 제조 이게 네. 약간 빵 제조 같은 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식업을 그러니까.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번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추가로 좀 보완돼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네, 이번에도 경제계에서는 사실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일부 AI라든지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세제를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경제계에서도 환영을 하는 방식이고요. 미래 선도 사업으로 그 부분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또 가능하게 네. 길을 열어줬습니다. 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법인세율 인상은 이 전 고율 세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전 단계를 다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일부 고율 최고 세율만 인상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좀 조정하는 것을 좀 전향적으로 다시 정부에서 12월까지는 논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국회와 정부가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이 지금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